go! 달순의 라이브! 맨유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새벽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세 번째 터키 원정 가가지고 바샥쉐히르와 경기를 했는데 좀 재미없죠. 네. 그리고 무기력하다 경기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못해 축구를? 야, 이걸 위해서 내가 밤을 샜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수면제 같았다, 노잼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이제 봄샜는데, 데이터부터 하나 좀 보고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보시죠. 오늘 경기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바샥쉐히르와 맨유 경기였는데 점유는 맨유가 7대3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갔죠. 68대32니까. 근데 슈팅은 오히려 이스탄불이 더 많아요. 9개 이스탄불 때렸고 바샥쉐히르. 그다음에 이제 맨유가 8개. 유슈팅도 바샥쉐히르가 3개, 맨유가 이제 2개 때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맨유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짚어보려고 이런 데이터와 처음에 맨유가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아니 맨유는 너무 축구가 극단적이야. 상대를 너무 타요. 잠그는 팀, 수비하는 팀, 내려서는 팀 만나면 여지없이 경기력이 엉망입니다. 엉망돼요. 네. 야, 이거는 너무 문제지.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원정 가서는 이겼죠. 라이프치히 홈에서 5대0으로 크게 이겼죠. 그러니까 파리나 라이프치히처럼 프랑스나 독일의 또 강팀은 또 잡아내. 근데 뭐 물론 이제 바샥쉐히르가 지난해 터키 리그 우승 팀이고,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터키 리그 하면 뭐 갈라타사라이를 가장 상징적인 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없지만 신흥 가오긴 하죠. 그래도 바샥쉐히르가 챔피언스 본선에 처음으로 올라온 팀이고요. 앞서서 라이프치히하고 파리에게 다 져가지고 0대2 0대2로 져가지고 2연패를 당했던 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맨유가 바샥쉐히르의 구단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번째 골, 첫 승, 이 제물이 된 게 바로 맨유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잖아. 축구가 딱 반쪽이에요, 반쪽. 잘할 때 못할 때가 너무 기복이 커요. 선수는 똑같은데 기복이 너무 크다? 그거는 감독이죠. 전술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2대1로 바샥쉐히르가 맨유를 좀 잡았는데, 오늘 그 골 들어가는 걸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제가 봐선 벤치미스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맨유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골이야 상징적인데 13분에 들어간 거, 덴바바. 그 프리미어리그 뛰었던, 첼시에 뛰었던 덴바바가 이제 골을 넣을 때가 보면 맨유의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맨유의 코너킥 상황에서 그게 볼이 끊겨가지고 역습으로 덴바바에게 우리가 이제 통짜라고 하는데 1대1 골키퍼하고 상황이 되면서 이제 덴바바가 마무리를 했죠. 근데 그거는 선수 누구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냥 감독의 선수의 어떤 배치, 포지셔닝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반전 내내 그런 게 나타났어요. 뭐냐, 뒷공간을 완전히 열어주는 미스. 그 상징적인 게 그 덴버바의 선제골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여러분들 코너킥 공격을 할 때 센터백이야 헤딩하려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키가 크니까. 그러면 하지만 코너킥 공격을 하면서도 역습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발 빠른 선수를 기본적으로 한 2명 정도는 배치하는 게 코너킥 전술의 기본이잖아요. 상대는 이렇게 한 명을 빼놓습니다. 코너킥 흘러나오면 역습 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비수는 공격수와 동수면 불리한 거예요. 1대1이면 이건 무조건 수비수가 불리한 거기 때문에 2명 정도 이렇게 빼놓습니다. 한 명은 마크를 하고 한 명은 이게 빠져나올 경우 지역을, 좋은 디펜스를 쓰기 위해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2명을 빼놔요. 이게 기본이에요, 코너킥 전술에서. 그리고 여기 이 빼놓는 2명은 발 빠른 선수를 내보냅니다. 일단 센터백들이 다 들어가기도 했지만 상대 역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풀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실점 장면에서 아무도 하프라인 쪽에 나와서 커버한 선수가 없었어요. 볼이 빠지니까 덴바바가 이 정도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옵사이드하고는 아무런 무관해요. 자기 진영 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수비수의 유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온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근데 마티치가 그나마 이 정도 붙어있더라고. 마티치 이건 무조건 미스지. 마티치가 빨라요? 마티치 한 명 빼는 것도 문제지만 마티치가 빠르지도 않잖아. 마티치를 왜 빼? 이거 말이 안 되지. 엉터리지 엉터리. 이거 엉터리야 엉터리. 근데 전반전에 내내 이랬잖아요. 맨유가 이거를 뭐 마티치 잘못이다, 뭐 풀백 잘못이다, 센터백 잘못이다 이래야 돼. 이거는 조정시켜줘야 돼. 그러려고 벤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13분에 덴바바 골도 이랬는데 그 20분에 투앙제브가 요렇게 또 덴바바 거의 1대1 장면에서 뒤에서 잡아가지고 옐로카드 받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레드카드가 나왔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빠졌으면은 골키퍼하고 1대1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명백한 득점 기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심판은 조금 볼이 길게 떨어져가지고 명백한 장면까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옐로까지 준 건데 어쨌든 이 장면도 또 뒷공간을 또 내주더라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그 비슈차 선수가 넣었던 것도 결국 마타가 이쪽에서 뺏겨가지고 들어가는데 숫자가 또 부족하잖아. 전반전 내내 이래요. 네. 아마 또 오늘 보신 분들은 맨유가 턴오버 실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턴오버가 많은 것도 결국은 로테이션 전술에 대한 로테이션 전략에 대한 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좀 더 이렇게 확 차 있어야 집중력 갖고 실수 안 하는데 데프레인 선수가 누구예요? 브루누. 예, 아까 후안마타 실수해서 실점 냈던 얘기는 해드렸고요. 브루누 보세요. 브루누. 아니 브루누 무슨 뭐 노예입니까? 체력 안배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예. 지금 프리미어리그 6경기 다 뛰었죠. 480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챔스도 지금 이러면은 이번 시즌 맨유 3경기 브루누가 다 뛴 겁니다. 이번 시즌 총 오늘 경기까지 브루누가 시즌 합계 10경기를 이미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로테이션 전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포메이션도 웃겨요. 이게 이제 맨유의 오늘 선발 라인업인데 4-2-3-1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거의 4-1-4-1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보세요. 이 반더베이크 같은 경우는 나오긴 했는데 저 반더베이크의 히트맵입니다. 어때요? 반더베이크는 오늘 보란치가 아니었어요. 수비형이 아닙니다. 오늘 거의 위쪽으로 공격해서 뛰었단 말이에요. 네. 마티치도 굉장히 전진성이 강했어요. 그죠? 나머지 뭐 당연하죠. 이렇게 위에 있는 선수. 아니 그니까 수비가 맥과이어가 발도 안 빠른데 라인을 전부 좀 올려놓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한다면 미드필더 구성을 좀 다르게 해서 프레드나 맥토미니 카드를 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앞쪽에서 좀 더 상대를 좀 부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를 좀 더 넣어가지고 싸우든지. 예. 좀 애매한 컨셉이었다. 이것도 좀 문제점이었다 좀 보고요. 오늘 져가지고 이제 2연패거든요. 아스날 경기 졌죠? 직전에. 오늘 바샥시엘에게 져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제 첫 패배를 당한 게 맨유인데 2연패예요 공식 경기. 근데 다가오는 주말에 맨유가 누구랑 싸우냐? 에버튼과 싸웁니다. 원정. 물론 이제 에버튼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페이스까지는 아니고 부상자가 생겨오르면서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4위입니다. 4위. 맨유는 반면 리그에서 15위예요. 근데 에버튼 원정 가거든요. 맨유가 2연패를 안고 에버튼 가는데 여기서 진다. 그럼 쇼샤르 감독 저는 분명히 굉장히 위험하게 갈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버튼 경기 끝나면 이제 A매치 브레이크로 들어가서 이제 한 2주 정도 리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때 엄청나게 흔들기가 있을 거고 이 기간을 통해서 선수 감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 겁니다. 그래서 맨유가 이번 다가오는 주말 에버튼의 분위기 못 바꾸고 결과 못 만들면 솔샤르 감독 진짜 위기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솔샤르 감독은 정말 전술이 너무 단조로워. 제가 아까 왜 파리는 잡고 라이프치는 잡고 바샥시에르게는 못 이겨. 이거 아까 얘기했을 때
잠그는 팀, 수비하는 팀에게 너무 약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전술이 변화가 별로 없어. 전술적인 변화가. 파리나 라이프치히처럼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맨유가 지키다가 역습 치는 건 해. 근데 요거 말고는 다른 건 하는 게 없어. 제대로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잠그는 팀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카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버튼 원정 가서 또 진다? 야, 요거.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시작됐죠. 영국 현지 미디어도 뭐 쇼샤 감독 경질하고 다른 감독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도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게 포체티노 감독이죠. 전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 오네 마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큰 위기가 쇼샤에게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순간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상대에 따른 흐름에 따른 전술 변화를 잘 못 가져간다. 선수 교체 포함한 이게 다시 한번 나온 거고 그래서 참 바샥시에르에게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내주네요.